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으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금방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제가 직접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숙부인 김평일이 북한으로 소환됐다. 얼마 전 일이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접하고 저도 원래 김평일이가 소환됐다는 건 한 달 전에 알고 있었지만 국정원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평일이 왜 갑자기 북한으로 소환됐냐? 여러분, 김평일이가 누굽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과 함께 후계자 구도에 올라가지고 후계자로 지목되어 있어가지고 후계자 경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평일입니다. 저는 김평일 너무나도 알아도 잘 압니다. 저보다 4년 위에죠. 4년 위일 뿐만 아니라 제가 평양 외고대학에 입학할 때 그게 바로 1976년도입니다. 1976년도에 김평일은 김일성 종합대학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종합대학 5년제인데 4학년 시절에 1976년 8월 18일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하는 판문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1970년 8월 18일 인민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미루나무 가지를 치러 내려온 미군 병사들과 싸움하는 과정에서 미루나무 가지를 치던 그 도끼로 그 도끼는 미군 장교였고 있습니다. 미군 병사들 지피에 내려와 있는 미군 헌병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끼를 빼앗아 가지고 도끼로 미군의 목을 쳐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조선동해연안에 항공모함을 대기시켜 놓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을 해왔죠. 그때 김평일은 자기 김일성 종합대학의 동창생들 정치경제학과에 자기 반원이 30명이 있었습니다. 30명의 고위층 자녀들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골기대를 하고 그 30명이 전체가 군복을 입습니다. 학교는 휴교령이 내줬고요. 김일성 종합대학뿐만 아니라 평양외고대학 모든 대학이 일시에 문을 닫고 모든 대학생 청년들이 골기 모임을 하고 군대에 입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골기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김평일입니다. 김평일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총과 폭탄이 되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수반한 우리 당정인을 목숨으로 사수하겠다. 그러면서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호위사령부 기계화대대, 땅크대대죠. 땅크대대 대대장으로 중좌를 달고 입대하고 거기에 호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전문섭, 그때 당시 호위사령관이었죠. 전문섭의 아들 전희는 그 땅크 대대의 기계화 대대의 정치 지도원으로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30명이 땅크 대대의 작전참모, 화력참모, 모든 참모 송원들로 대위, 소령으로 입대를 하면서 또 그 대대의 중대장으로 모두 군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평일 친위대가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평일은 김정일의 후계자 구대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김정일은 김평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일빨치산 원로 1세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룡의 아버지 최연을 비롯한 오진우, 최룡의 백학님과 같은 그때 실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자기 편으로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규합을 해서 결국은 79년대에 김평일을 칩니다. 김평일의 편을 들었던 김동규 제1부주석, 정치국 위원이었죠.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이면 제1부주석이었던 김동규. 이게 숙청당하고 두 번째 가장 최고 권력을 가졌던 김병화, 국가정치보위부장, 일대 정치보위부장이었던 우리를 말하면 중앙정보부장이나 같죠. 그 일대 국가정치보위부 부장이었던 김병화가 숙청당합니다. 왜? 김병화의 아들 김창화가 바로 전문섭, 호위사령관 아들 전문섭과 함께 김평일의 같은 반에 공부하고 있었고 또 한낮 한시에 김평일 부대에 편입되어 하나는
정치든 하나는 작전 참모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김평일과 모여 앉아서 파티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모일 때는 동창대는 이제 같이 전우가 된 이 장교들이 모여서는 청년 장교들이죠. 우리는 김평일을 수반으로 하는 당정인을 구성할 것이다. 이런 김평일 만세를 외칩니다. 이걸 김정일이 가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숙청당한 게 바로 전문섭이도 숙청당하고 허위사령이었던 전문섭 숙청당하죠. 김병화 국가정치보위부장은 자살합니다. 자기 방에서. 왜? 모든 그 조사가 자기한테 칼날이 자기한테 들어오자 그는 자기 방에서 권총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김평일을 따랐던 모든 학급반,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30여 명의 모든 청년 장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좌천됩니다. 그냥 좌천된 게 아니라 정치범 형사대로 모두 끌려가고 김평일은 축출당합니다. 작전부장. 당시 70년도 입대할 때는 기계화대대 대대장이었지만 그 이후에 호위사령부 작전부장까지 올라갑니다. 대저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79년도에 숙청당합니다. 숙청당하면서 김평일은 어디 가냐? 독일로 유학을 보냅니다. 김평일, 김용일, 김일성의 후처의 아들 김용일과 김평일이 그 김경진 딸 김경진에게 사명제가 있는데 이 둘 김용일이와 김평일을 독일로 보냅니다.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누가 보내냐? 아버지가 보내죠. 왜? 여기서는 북한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일이 득세하고 모든 권력을 다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 조선노동당 제35차 대회 때 김정일이가 정식 뭐가 되죠? 후계자로 등극합니다. 이것이 김평일을 숙청하고 나서 이루어진 후계자 완결도이죠. 완성편. 즉 후계자로 완벽한 후계자로 등극하고 언론 매체에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나옵니다. 왜? 35차 조선노동당 35차 대회 때 바로 김일성 옆에 김정일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후계자로 공식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김정일이 40돌이죠. 40주년 생일 때 김정일이 생일을 빨간 날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빨간 날이라고 하는 명절로 규정합니다. 그게 1982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 김일성 나이는 70이었습니다. 1982년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었는데 1982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김일성보다 더 크게 열립니다. 공식적으로 생일을 축하해 주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그걸 누가 주도했냐? 김정일이 매수한 오진우, 최연, 오백용, 이 백학님과 같은 빨산 1세들이 옹립을 한 거죠. 왜? 김정일의 편에 섰던 빨산 1세들은 모조리 숙청당했습니다. 그 숙청당한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죽겠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일이가 우세하다고 보고 김정일이 편에 서서 김정일을 지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평일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지만 독일로 쫓겨갔다가 독일에 갔다 와서는 직업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86년도 인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에 갔을 때 김평일은 대좌를 달고 인민무력부 작전국 부국장으로 임명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김평일이 작전국 부국장 됐던 거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바로 그 시기에 인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정치보위대학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직속 보위대학입니다.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보위대학이 아닙니다. 총정치국 직속 보위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나 총정치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8년도 인민무력부 작전부국장으로 왔던 김평일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는지 그건 저는 총정치국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김평일이 1년 만에 사라집니다. 김평일이 1년 만에 사라진 것은 작전국의 작전부국장으로 와서 재기하려고 했지만 김정일이도 후계자가 됐지만 또 김평일을 숙청하고 그 집안을 다 숙청하고 해외로 내쫓고 했지만 김일성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김평일이를 작전부국장으로 임명했던 겁니다. 왜? 그래도 김일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하소연한 말을 듣고 아버지, 나 인민무력부에서 군복을 입고 아버지를 총과 폭탄이 돼서 아버지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 인민무력부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진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김종일이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장을 겸임하고 있던 최고 실세죠. 오진호에게 이야기해서 김평일이를 인민무력부에 자리를 줘라 해서 들어간 것이 작전국 부국장이었죠. 대좌를 달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역시 대좌로 있었지만 대좌로 달고 작전부국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왜 할 수 없었냐? 누구든지 김평일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실세 오진우도 김종일이 편이고 김종일이가 김평일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데 누가 감히 김평일이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둘째치고 밥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모든 장교들이 군관들이 다 피합니다. 눈길도 마주하지 않습니다. 왜? 눈길 한 번 마주했던 사람, 손 한 번 잡았던 사람, 밥 한 번 먹었던 사람 모두가 숙청당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북한에 있는 군관들, 그것도 총참모부나 총정측에 있는 장교들이 김평일과 악수하거나 눈길을 마주치겠습니까? 그 실은 바로 그 즉시 김종일이한테 보고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평일은 완전히 왕따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군복을 입고 자기 전우들을 만나고 다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했지만 김평일은 스스로 1년 만에 아버지 저 여기서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이 바로 첫 번째 대사로 발령이 나죠. 김종일한테 말해서 김평일이가 여기서 살 수 없다고 하니 내가 더 잘할 거 아니냐. 김평일이를 외국 대사로 보내라. 그래서 이번에는 김종일이 바로 외교부에 지시를 줘서 김평일이를 헝가리 대사로 파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1989년도입니다. 저는 인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에 92년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집안 어른들이 모여 앉으면 바로 김평일이나 김용일이나 김일성의 둘째 부인이었죠. 첫째 부인 김정은의 생모 김정숙은 죽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이야기를 다 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북한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가는 신세가 돼서 그때부터 해외에 떠돌이 생활을 했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북한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일성이가 1994년 7월 8일 급사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급사했어요. 그 급사한 이면에는 제가 다음번 시간에 언젠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급사한 배경에는 김정일이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층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아버지가 급사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장에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아닙니까? 김종일이가 첫째 아들이라면 김정일이 이복 동생이면 명실상부한 그것도 첩을 김종일이처럼 첩을 두고 난 김정은이나 김종철이가 아닙니다. 이 고용이는 김종일의 첩이었고 본 마누라 둘째 부인 첫째 부인 김정숙이 김일성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맞아들인 것이 김송애인데 그 김송애의 첫 번째 아들인 김종일이의 바로 이복 동생인 바로 밑에 동생인 김평일이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김평일이는 폴란드 대사로 있었죠. 헝가리 대사, 폴란드 대사, 체코 대사로 빙빙 돌면서 북한을 김종일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북한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종일이가 급사한 다음에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장성택을 처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김평일이 대사로 있을 때 체코 대사로 있을 때 평양에 대사들을 다 불러 1년에 한 번씩은 대사들이 와서 평양에서 회의를 하는데
공관장 회의라는 게 해외 공관장 회의가 있는데 그때도 한 번도 못 들어오다가 김정은이 승인을 해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30년이 더 됐죠. 35년 만에.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소환됐다고 합니다. 왜 소환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김정은을 제거하는 쿠데타 세력이 있는데 이거는 해외에도 있고 북한 내부에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북한 내부에도 반 김정은 세력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 김정은 세력과 해외에 있는 반 김정은 세력, 즉 북한을 탈출해서 해외에 망명한 고위층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망명한 고위층들이 북한에 있는 반 김정은 세력과 연대를 해가지고 김평일이를 옹립하려고 했다는 말이 상당히 나돌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내부 속에서만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평일이면 가능하다. 왜? 김정일에 대한 원한과 자기 동생을 자기 친동 김용일이죠. 동생이 김정일이 때문에 독일에서 비명 행사했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다 축출당하고 자기 누나도 축출당하고 자기도 축출당해서 해외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평일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어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장례식조차 갖지 못했던 김평일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얼마나 분통이 터질 노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김평일이 망명을 해가지고 제3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탈출한 고위급 지도자 인사들과 함께 망명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것은 김정은한테 가장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김정남이 보셨죠? 그 이복동생 그리고 송혜림 그건 김정일의 본처도 아니고 후처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 연인이었던 사람이 송혜림이었고 그 송혜림이는 김정일의 6년 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부녀였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난 김정남. 이건 김정남이는 존재 가치도 없죠. 북한에서. 그래도 존재 가치도 없지만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김정일의 씨는 맞기 때문에 또 김정일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연인이든 아니면 동거였던지 간에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김정은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 친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VX 독가스로 살해합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백죄 김정남을 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러나 김정남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김평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생각을 하면 김평일이가 북한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 소환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끌려갔다는 말이 더 낫겠죠. 끌려가기 전에 차라리 저희들이 한번 이 힘을 합쳐가지고 김평일이를 제3국으로 탈출시켜서 그와 함께 손을 잡고 김정은 독재체제에 맞섰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때늦은 후회는 아니지만 저희도 그런 걸 생각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 못 해본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행을 하지 못했지만 제3국에 나와 있는 고위급 탈북 인사들이 실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만에 하나 김평일이 제3국으로 가가지고 망명을 한다면 김정은의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김평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김평일이는 북한 모든 언론 매스컴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냥 김평일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김정은이 아니죠. 또 다음에 대사로 내보낼 어느 해외 공간이라도 편안하게 살라고 내보낼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 상황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고위층이든 일반 서민 등이든 김정은에 대한 지금 끌어오르는 분노와 격분에 지금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만나면 불만 불평을 하고 김정은 때 거의 이 소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불만 불평을 하고 고위층들은 자기들이 운명이 시시각각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해서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김원홍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정은이를 옹립하는데 일등공신이었고 김정은이에 대한 반대 세력은 아니지만 김정은이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청당했죠, 여러분.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에 대한 취약점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죠. 김정은의 최고 충신이었던 김원홍이 토사구팽 당하는 걸 보면서 김정은 주위에 있는 북한 고위층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김정은을 옹립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던 자기의 최측근도 죽이는 저 김정은을 계속해서 수령으로 받둘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받드는 척 할지 몰라도 이미 마음은 다 떠났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이 운명 두고 보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평일 문제는 앞으로 이 권력투쟁,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시리즈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김평일의 소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